매년 돌아오는 명절 연휴. 이 시기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입니다. 2020에서 2021년 사이에만 25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약 30%가 명절 연휴 전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해를 입은 사람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택배 관련 종사자 산재 신청 수는 3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61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택배는 크게 집화, 분류, 배송의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데요. 대부분의 업체에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업무량은 하루에 집화되는 물류량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평균 택배량이 약 10에서 25% 증가하는 명절 연휴 전후에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은 주평균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추석부터 명절마다 4주간의 택배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임시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분산하고 연휴 이틀 전부터는 물류 집화를 제한해 택배 노동자의 명절 연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택배 특별 관리 기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초로 시행된 것은 2020년 추석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급증한 택배량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택배 노조와 택배사 간 체결한 사회적 합의문 내용에도 포함되며 매년 추석과 설 연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때는 2020년 12월 1년 사이에 16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택배 노조들은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시 여당은 노사 양측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과로제해는 계속 발생했고 파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다시 열렸고 같은 해 6월 이행 방식, 시기, 조건 등을 구체화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합의 내용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입니다. 이전까지는 배송을 전담하는 택배기사가 분류 과정에도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분류작업에서 배제하며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가 상승료를 택배요금에 반영해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것, 노동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할 것, 이러한 합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위탁 운송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적용할 것 등 택배기사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합의 체결 3년 차인 지금까지도 택배 노동자의 파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쿠팡 CLS 택배 노조는 영업 흑자에도 배송 수수료가 3년째 20% 이상 삭감됐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설에도 CJ 대한통운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이지 않았다고, 롯데 택배 노조는 보험료와 분류비를 착복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회적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시 여당과 일부 노사만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사는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또한 계속된 결렬에도 교섭이 성사되는 데까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누군가는 과로사의 위험 속에서 택배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